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파로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 95%를 회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시세가 종전 최고가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도 전고점의 95%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116만 가구를 표본으로 해서요.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5억 8,135만원으로 전고점을 찍은 2021년에 26억 949만원의 99%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자, 용산구는 18억 6,643만원으로 전고점 2022년 기준으로 18억 8,432만원의 99% 수준으로 올라왔다 하고요. 서초구는 27억 7,147만원으로 전고점 2022년에 28억 3,111만원에 98%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22년도에 고점을 찍었는데 거기서 가격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2022년 그 전고점 수준까지 거의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영등포구인 경우에는 12억 9,006만원으로 양천구는 13억 6,276만원으로 각각 전고점의 97% 수준까지 올라오는 등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19곳의 지역에서 전고점의 90%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중구, 강동구, 노원구,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등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합니다. 중구는 89%, 강동구는 88%, 노원구는 87%, 강북구는 87%, 관악구는 86%, 도봉구는 85% 등입니다. 자, 그래도 절반 가까이 폭락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왔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가격 회복도 빠른데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차, 2차 아파트 196제곱미터는 지난달 15일 89억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제가 2022년도에 가격 막 떨어질 때 다시 똥침 맞고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그러한 지금 형국입니다. 아마 그때 그 얘기한 전문가는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 자랑을 했네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상승 시 고가 지역이 먼저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고가 지역이 먼저 치고 나가면 나머지 지역도 갭을 메우며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 회복이 더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의 지역도 결국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도 신고가가 지금 속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그 전세 버블이 있었던 2021년을 재현하나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 전세값이 51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 종전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늘고 있고요. 비수기인 4월에서 5월에도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 대란 우려도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공인중개업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전용 39제곱미터는 지난 11일 보증금 7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도 전세를 봤을 때 지금 7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최고가인 6억 2천만 원보다 8천만 원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지 내 유치원과 땅 지분 문제로 법정 분쟁을 겪었는데요. 아파트 중고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입주 당시 유치원 측의 소송 제기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자, 판결은 4월 19일 경기 유치원 원장 김모 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포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는 전용 168제곱미터가 지난 3월 이전 최고가보다 3억 원 올랐답니다. 그래서 지금 45억 원의 새 임차인을 찾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세에 45억 원의 지금 매물들이 나와 있네요. 자, 레미안 원밸리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레미안 원밸리 전세가 45억에 나갔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강뷰가 조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큰 차이가 있나 봅니다. 자, 레미안 원밸리를 보면 84제곱미터는 19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좀 살펴봤더니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의 전세가 나온 물건도 있고, 또 요거는 전용 234제곱미터입니다. 전세 80억입니다. 80억. 이 80억은 뷰가 좋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밖에 조망권이 좋은 상황입니다. 전세에 80억도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기준 전세가 상승률이 0.22%로 서울 1위를 기록한 성동구에서도 신고가 단지가 나왔고요. 성동구 옥수동 동인샤웨빌 전용 57제곱미터는 지난 7일 6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2022년 11월 달 계약됐던 이전 최고가 5억 8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동작구 흑석동에선 롯데캐슬 에드폴의 전용 107제곱미터가 지난달 7일 이전 최고가 대비 2천만 원 상승한 13억 원의 새 임차인을 들였다고 합니다. 자, 롯데캐슬 에드폴에 요 롯데캐슬 에드폴에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랜드마크 아파트 아크로 리버하임 7구역에 있는 아코로 리버하임입니다. 자, 이거는 전용 84제곱미터가 역대 최고 가격인 26억 원에 매매된 사례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이는 흑석동에서 한강 조망 가능한 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런데 전통의 강남구, 소초구, 송파구, 대장인 잠실동 구축 매매 가격을 앞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흑석 뉴타운의 모습이고요. 제가 흑석동 좋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장점이 바로, 자, 흑석동 같은 경우는 강남 여의도 출퇴근이 쉬운 입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실수요자에게 좀 사랑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나중에 상도동도 이제 개발이 된다면 좋은 입지에 전망이 좋은 곳이라면 강남 여의도 출퇴근이 거기서도 쉽기 때문에 자, 그것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상도동 개발 쪽 물론 또 노량진도 있고요.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3월 15일 26억 원에 17층입니다. 그 최고가로 이제 매매되었는데요. 지난해 9월 거래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3억 원 넘게 올랐고, 종종 최고가인 2022년 2월 실거래가 25억 4천만 원보다도 6천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아코로 리버하임은 흑석 뉴타운 7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2019년 12월 입주한 신축 단지입니다.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기 전이었던 2016년에도 최초 공급 당시 평균 89대 1 경쟁률로 높았다고 하는데요. 자, 아코로 리버하임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데다 한강과 맞붙어 있어 일부 가구의 조망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장점 덕분에 최초 공급 당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7억 8천만 원에 일반 분양된 아크로 리버하임은
자,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2020년에는 비강남권 아파트 중 처음으로 고급 주상 복합은 제외하고요. 처음으로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20억 원을 돌파했고 최근 거래에서도 가격이 더 올라서 지금 분양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금 시세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물론 같은 단지 내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와 아닌 아파트 간 시세 차이는 매우 클 텐데요. 이번에 거래된 아파트는 거실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용 84제곱미터 C타입이고요. 같은 달 같은 평형의 2층 아파트 한 두 채는 19억 2천만 원에서 19억 3천만 원 정도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현재도 저층의 경우는 20억 원 미만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자, 고층 매물 호가는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한강 조망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 이번 아크로 리버하임 실거래가는 송파구 잠실동 대장주인 이른바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보다도 매매 가격을 낮추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남구 한 부동산 사장님은 지역이나 단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전셋값이 고점을 찍었던 2021년 대비 70%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회복된 것 같다며 비교적 비수기인 4월에서 5월에도 지금 전세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초와 비교하면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런데다 지금 지방의 몇몇 지역 아파트들도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지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5월 월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요. 자, 수도권 주택시장, 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를 보면 자, 2023년과 2024년에 수도권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즉 매매 가격 변동률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자, 이 지금 옆으로는 보이지 않은데 1월, 2월, 3월 달에 이렇게 쿡 이렇게 바닥으로 찍었어요. 2022년 6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초반까지 가격 하락폭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거 가격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말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그 반등이 되게 짧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5년, 10년 후에 반등하는 게 아니라 단숨에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근데 수도권 보면 2023년을 보면 8월달, 9월달에 전 고점에 거의 비슷한 부분까지 이렇게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서히 또 분위기가 또 다시 좀 안 좋아집니다. 거래량도 좀 줄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렸던 게 이렇게 바닥을 툭 찍으면서 똥침 맞는 모양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휙 하고 올라가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요런 모양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좀 괜찮은 지역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은 어떤 지역들은 저 고점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돈이 어디 있길래 도대체 누가 사길래 그렇게 정고점을 안 그래도 그때 버블로 올라간 가격인데 그 정고점을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2023년 겨울과 2024년 요때는 거래량이 이게 줍니다. 자, 그래서 요때 반등은 가격은 이미 반등은 했지만 분위기가 이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자, 하지만 가격대는 여전히 버티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근래 고가 아파트 위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의 여러 지역들에서 지금 가격 또한 오르고 있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달, 2024년 3월달 들어서면서 또 거래량이 이렇게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고점을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단지들도 있는 거예요.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거기에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가계 저축률입니다. 자, 가계 저축률은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 저축률은 2014년 때까지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은 떨어졌는데요. 자, 근데 저축액을 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 저축액이 100조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2023년 7월 기준 100조를 돌파한 가계 저축액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간과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쌓아놓은 현금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미리 또 사들이는 그런 현상이 있고, 앞으로 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가의 주택을 미리 사들이는,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전세를 지금 걱정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